아까 제가 2부에 이분을 만나볼 겁니다 라고 예고를 해드렸더니 7162님이 어머어머 기대됩니다. 이분 방송에서 봤는데 너무 기특하고 멋있다고, 책도 보셨다고 하네요. 이분은요 20살에 취업을 해서 4년 만에 1억을 모았고 그 2년 후에 1억을 더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금수저냐? 그것도 아니고 고액 연봉자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전략, 짠테크만으로 일군 성과라고 하는데요. 20대 중반의 이분에게 어른들도 배울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의 저자 곽지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4년 만에 1억 그리고 2년 만에 또 1억을 모으게 됐고 타이틀이야, 타이틀.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만 밝히는 건데요. 예. 저 이번에 3억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게 놀라운 게 사실 생활의 달인도 그렇고 유퀴즈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많이 나가셨는데 등장하실 때마다 단위가 달라져요. 네, 저도 놀랍게도 정말 쑥쑥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곽지연 작가 보면서 되게 옆에서 기특해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3억 찍으셨어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누구를 이제 들으라고 하는 그런 자랑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되게 대견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나 이만큼 모았습니다. 이게 자랑하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졸 여자아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달성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자극을 받습니다. 올해 26이에요? 네, 맞아요. 1999년생. 네. 26세 벌써 3억을 모았다. 근데 연봉이 우리네 일반 직장인과 비슷하고 그리고 오히려 첫 직장 생활은 뭐 한 150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첫 직장 다녔을 당시에 3년 내내 최저시급을 받았었어요. 3년 동안 최저시급. 네. 그래서 세금을 떼면 뭐 152만 원 이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1억을 달성했던 게 직장 생활 몇 년 만에 모았던 거죠? 정확하게 4년 2개월 만에 1억을 그중에 모았습니다. 3년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네.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증명까지 하셨겠지만. 네, 물론 제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제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만 살면서 극강의 짠테크를 했었어요. 극강. 네, 그리고 나서 월급 플러스 부업을 했습니다. 부업까지. 오늘 그거 하나하나 같이 좀 들어보려고 곽지연 작가를 모셨습니다. 7162님이 너무 대단합니다. 멋져요, 멋져요. 동기부여가 팍팍 됩니다. 저도 실천 중입니다. 이렇게 또 주변 분들에게 사실은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네. 곽지연 작가님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죠. 아파트 청약 당첨된 게 사실은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3년 전 이야기였고 네. 입주가 됐나요? 2달 전에 예. 완공이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다 보니까 네. 현재 전세를 주었고 저는 젊은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것도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엄청 있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넓은 공간을 제가 꾸민다고 하면 그것도 돈 1,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전세를 주게 되었어요.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집 다 지어지면 들어가서 꼭 살아보고 싶어요. 가구도 제 마음대로 채워보고 싶어. 그런 얘기 했던데 그걸 참은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렵다. 만약에 제가 산다고 해도 방 한 칸 정도 꾸미고 나머지 방은 비워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전세를 주고 네. 본인은 작은 집에서 네, 저는 자취하고 지금 있고.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에 3억을 모으기까지. 직장생활 몇 년 차죠, 참? 지금은 7년 차 정도 됐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취업했으니까. 7년 차 직장인 26이 어떻게 3억을 모았을까? 자, 여러분 긴장하고 들어주세요. 이제 짠테크로 들어갑니다. 한 달 용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는 한 달에 한 40만 원에서 정말 많게는 6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많으면 60. 네, 근데 이거는 용돈이 아니고 고정비, 비고정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싹 다 포함한 거예요? 네, 공과금까지? 네.
자취하면서 네, 전 자취하고 있습니다. 60에서 40 정도. 세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식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제가 식비는 정말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예. 저도 궁금해서 24년 1년간 식비를 확인을 해봤는데 1년간의 네. 식비입니다. 1년에 25만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이게 한 달 단위가 아니고 1년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저 청문회 모드로 좀 돌려야겠는데. 한 달에 25만 원도 적은 거 아닙니까? 식비 자취하는데. 네, 사실 그렇죠. 근데 1년에 어떻게 식비가 25만 원 들어가? 에이.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지상파 공영방송입니다. 네, 거짓말하시면 맞습니다. 안 되고요. 저는 정말 예. 진실하고요. 예.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앱테크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앱테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재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쇼핑만 가입해도 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아니면 포인트를 드립니다. 뭐 만보기만 걸어도 포인트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앱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 식비 대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앱을 통해서 포인트를 모아서 그 포인트로 구매를 하는. 네, 맞아요. 먹는 거 하나하나 다. 네. 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하기 전에는 이게 가능할까? 인플루언서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앱테크를 시작했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몇 10원 단위, 몇 100원 단위 이런 걸 진짜 알뜰살뜰 하나하나 다 모으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제 경지에 올라오면 그건 약간 푼돈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큼직큼직한 것만 한다. 가입만 해도 뭐 몇천 원 이상 받을 수 있거나 영양제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소세지. 제가 최근에도 소세지 4만 원어치를 샀었거든요. 공짜로. 예. 아, 4만 원어치를 공짜로 사셨다. 네,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찾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곽지연이 달라졌다 이거네요. 네, 맞아요. 3년 전 그 인터뷰 보니까 50원짜리 모으느라고 엄청 알뜰살뜰 네, 하던데. 맞아요. 이제는 좀 단위가 달라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10원, 100원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좀 시간 대비 효율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고효율을 찾아가고 있어요. 사실 그게 또 발전이라는 거죠. 식비 1년에 25만 원이랍니다. 한 달에 25만 원 이상 쓰시는 여러분들은 저부터 이것 좀 다른 방법도 한번 좀 찾아봐야겠고요. 통신비는 1년에 얼마나 드나요? 한 달 혹은 1년? 저는 지금 한 달에 110원을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통신비가 110원이요? 네.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물론 이것도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뜰 통신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저희 알뜰폰. 3대 통신사 기본으로 쓰시면 정말 저렴하게 쓰려고 해도 4만 원 이상 못해도 막 7만 원, 8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알뜰폰이 좋은 점이 이 3대 통신사의 통신망은 그대로 쓰면서 그쵸. 이런 각종 광고비 그리고 그런 마케팅비를 네, 줄여서. 마케팅비를 완전 줄여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주변에서 알뜰폰 한 달에 한 10,000원대 요금제 씁니다. 훌륭하십니다. 5,000원짜리 씁니다. 그러면 와 진짜 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한 달에 110원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요금이 데이터 6기가에 문자 100분 그리고 이제 통화 100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적은 게 아닌데. 네, 사실 이게 원래 금액은 2만 원, 3만 원 돈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제가 110원을 쓸 수 있게 됐냐면 프로모션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이게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경쟁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각종 통신사에서 이런 프로모션을 해요. 원래 2만 원인데 11개월간 110원을 쓰게 해줄게. 원래 3만 원인데 5개월간 1,000원을 쓰게 해줄게. 이런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5개월, 6개월, 1년이면 끝나는데 네, 계속 찾아다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약정이 없어요. 그래서 11개월 뒤에 이제 끝나잖아요. 저는 예. 3만 원 내기 싫거든요. 그러면 다른 프로모션으로 옮겨 타서 계속 뭐 1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알뜰폰 유목민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알뜰폰이 그 고객센터 전화도 잘 안 받고 뭔가 조금 불편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가입할 때. 그 갈아탈 때 막 힘들지 않아요? 갈아탈 때는 오히려 쉬워졌고요.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 정보랑 내가 받을 정보, 그 유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집 주소만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공감이 가는 거는 고객센터.
이게 전화 물론 거의 좀 통화 안 차이가 돼요. 있긴 하지만 잘 받는 데는 진짜 잘 받거든요. 근데 안 되는 곳은 좀 안 돼서 이게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뭐 1년에 전화 몇 번 할까요? 한 번 해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쓰고 있습니다. 전화는 거의 먼저 걸지 않는다. 네. 야, 한 달에 110원. 놀랍습니다. 혹시 보험은 혹시 드는 거 있어요? 네.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토탈 13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막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한 달에 13만 원? 네. 오, 가장 큰 비용이네요. 네, 맞아요. 실제 제 가계부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험비입니다. 사실 저도 보험비를 가장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실비 하나만 들고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당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유병자는 보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지기 전에 종신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것과 내가 아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거네요. 네. 이게 진짜 똑똑한 소비가 되는 거죠. 혹시 뭐 부모님 용돈이나 주변에 경조사 비용이 한 방에 팍팍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아직은 경조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이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아깝지 않습니다. 낼 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고 있고, 근데 부모님한테는 살짝 짜게 대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는 건실하게 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엄마도 제가 직장 생활 초반에 너 이제 돈 버니까 30만 원씩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주겠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제 월급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용돈 같은 건 챙겨드리지는 않고 있고 다만 생일 때는 많이 챙겨드려요. 생일 때는 현금으로 50만 원, 생일 때? 10만 원씩 드리고 100만 원씩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놀러 갈 때는 식사 같은 건 제가 다 사드립니다. 똑순이네. 혹시 네. 할부로 뭐 갚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전 없습니다. 할부라는 건 해본 적, 할부라는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용카드는요? 신용카드도 초반에 뭐 신용도가 좋아진다라는 그치, 그 신용카 이유 어느 때문에 정도 써야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써보려고 했는데 한 달 쓰고 포기했어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 마음이 불편해요. 네, 우선은 빚지는 기분이고 이게 저는 돈을 바로바로 써야지 이게 나가는 게 좋은데 얘는 안 나가니까 오히려 내가 이번 한 달에 얼마나 남았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쓰는 버릇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한 쓰고 달 있지 않습니다. 뒤에 나가니까 당장 내가 얼마씩 쓰고 있는지 체감이 안 돼서 네. 그러면 체크카드 써요? 네, 기본적으로. 네, 무조건 체크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혹시 몇 가지 종류를 써요? 저는 한 가지 쓰고 있어요. 딱 하나만? 네, 그래야 내가 통제 가능하다?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적기 때문에 굳이 많은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쌓이는 게 없어요. 사실 카드를 써도. 그렇죠. 1년에 밥값 25만 원 쓰는데 1년에 통신비 한 달에 110원 쓰고 거의 뭐 다른 카드가 필요도 없네요. 근데 아까 그 집 3년 전에 청약한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생기면서 뭔가 원리금 나갈 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제가 그 준공기간 3년 그 기간 동안 제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계속 갚았어요. 그래서 50% 이상 갚은 상태이고 제가 전세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금액 다 갚고 지금 한 5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대출은 없고 중도금 돈이 대출 안 받았어요? 중도금 대출은 이미 끝났어요. 그걸 갚았다고요? 네, 다 상환했습니다. 와. 아니 처음에 계약금도 필요했을 거 아니야? 한 10% 정도. 네. 그때가 한 3,600 정도 들어갔어야 됐는데 네. 제가 그때는 이미 1억을 모은 상태여서 바로 현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22살? 그때가 24살 때였을 거예요. 24살에 1억 몇천만 원 모아서 네, 맞아요. 아파트 청약되고 네. 계약금 내 현금으로 넣어버리고 네. 중도금 대출도 받았지만 그거를 거의 한 2년 만에 갚아버리고. 네, 맞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전세입자 분의 도움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은 싹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1999년생 26살 곽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권혁희 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김경필 멘토님이랑 같이 출연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거의 김경필 멘토님도 더 이상 보태줄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 그 김경필 멘토님하고 그 돈줄 상담소라고 고정 코너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곽지연 작가님이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상대적인 거죠. 우리 한 40대 50대가 조언을 하는 것과 지금 현재
26이 이렇게 해서 3억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돈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잖아요. 돈을 네. 더 아낄 수 있고.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 집에 살 수 있을 때 악착같이 붙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월세라도 아낄 수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가는 경기도인데 회사는 대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이게 없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붙어 살 수 있다면 전 붙어 살고 싶습니다. 그게 주변에도 조언을 하는 건 부모님 댁에서 살 수 있다면 같이 살면서 아껴라. 네. 그래서 가끔 제 나이 또래 분들 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어요. 나가서 살고 싶어요. 자취하고 싶어요.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제가 그때 조목조목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얘기를 드립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 기본 서울 기준은 정말 작은 원룸도 50, 60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관리비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가스, 전기, 수도세도 기본적으로 토탈 그것도 1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거주비에만 7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드리면 부모님이랑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청년들 많거든요. 그 돈을 쓰고서라도 자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취를 하는 분들이 많은 네, 건데. 맞아요. 이 이야기 듣자마자 입이 벌어지는 곽지연 작가님?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네, 겁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26이면 한창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 모임도 같이 나가고 싶고 그럴 때잖아요. 네. 그런 비용은 혹시 얼마나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을 잡아놓지는 않고 있고요. 예. 왜냐면 제가 본업도 바쁘고 이런 방송 활동도 바쁘고 사실은 이런 생각을 제 나이 때 하는 게 좀 의아하실 수 있지만 놀고 먹는 약속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걸 이제 5, 60대의 얘기가 아니라 26이 놀고 먹는 약속은 불필요하다.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약속은 안 잡고 있는 편이어서 저는 뭐 친구랑 만나는 비용을 따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참 신뢰되는 질문인데 그래도 친구들은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또 돈이 밥값이고 뭐고 나갈 거고. 네. 그건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의 목표는 한 달에 40, 60 그 안에서 사용을 하자였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그 달에는 좀 아끼는 거예요. 더. 물론 아낄 게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아껴가지고 친구랑 놀 수 있는 비용을 마련을 합니다. 왜냐면 친구랑 만나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뭐 얘기도 막 나누고 그죠. 뭐 영화를 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럼 한 3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친구를 만나니까 3만 원 정도는 안 쓰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따로 잡습니다. 그때는. 이번 달 친구 만날 약속이 있으니까 평소보다 3만 원은 더 아끼고 있어야겠다. 네. 2872님이 저는 지금 한쪽에서 손 들고 반성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지금 서서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회개가 확실히 있네요. 네. 저는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안 지키면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요. 혹시 영화관 가본 적은 있어요? 사실 좀 오래되긴 했어요. OTT는 제가 OTT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아까 우리 통신비 얘기했는데 네. 2211님이 그러면 TV나 인터넷 비용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그거는 인터넷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사실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인터넷 가입을 했고요. 예. 월에 22,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인터넷 비용이 좀 비쌉니다. 네. 이건 또 알뜰폰도 따로 없고. 네, 맞아요. 22,000원 지금 곽지연 작가님한테는 꽤 큰 비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 안 쓰고 집에 와서 와이파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축이나 투자의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저는 급여의 90% 이상을 다 저축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필 멘토님이 일단 절반 떼어놓고 모아라라고 하는데 절반이 아니라 90%요? 네. 이게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거고. 저는 제가 최저시급을 받을 때도 못해도 80% 이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70%까지 세후로 막 150, 160 받을 때요. 네. 90% 자취하면서. 네, 정말 악착같이 살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바로 이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문이 막혀가지고
박신옥님이 저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네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자식들이 제 방송을 제일 기피한다고 합니다. 깊이 네, 엄마 곽지연 작가 얘기 듣지 마. 네, 정말 특수한 사람인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이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곽지연 작가 모셔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데요. 그 월급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받을 때도 그렇게 모았다라는 거고 그 돈줄 상담소에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3년 안에 3천만 원 모으기. 네, 근데 곽지연 작가는 1년에 2천만 원을 모아라라고 해요. 네.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설정을 해주시겠어요, 좀? 제가 왜 1년에 2천만 원이라고 했냐면요. 1년에 2천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66만 원을 모아야 되고요.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이 지나게 되면요. 1억이 됩니다. 한 달에 166만 원씩 모으면 5년에 1억 된다. 네. 저는 애초에 1억을 목표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잠시만요. 근데 이게 한 달에 166만 원씩을 모아야 5년 만에 1억이 되는데 이게 본인한테 현실적인 목표였다. 근데 당시에 월급이 150, 160이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했죠. 부업을 하자. 그때 부업. 투잡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어떤 부업까지 해봤어요? 저는 우선 호프집 알바, 퇴근 이후 시간에 호프집 알바를 새벽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햄스터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햄스터 쇼핑몰도 전 직장에서 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햄스터 쇼핑몰 사장님들이랑 좀 친해지게 되었는데 햄스터 쇼핑몰에서 간식을 사게 되면 정말 조그마한 햄스터 간식 샘플을 주게 됩니다. 사은품으로. 네. 근데 그거를 다 제가 포장을 했었어요. 방식은 진짜 조그마한 지퍼백에 햄스터 간식, 뭐 호박씨 3알 넣고 스티커를 붙여서 주면 개당 10원에서 20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남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때 제가 월급이 150이었고 이제 각종 이런 부수익으로 벌었던 게 적게는 한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그렇게 벌었었습니다. 부수입으로요? 네. 그래서 토탈 170, 80 정말 많게는 한 250까지 열심히 벌었습니다. 거의 그 본봉에 육박할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더블 인컴이 된 거예요. 네. 동시에 일을 몇 가지까지 그럼 해봤던 거예요? 그때는 본업까지 해서 뽀잡을 한 거죠. 4개의 네. 일을 동시에. 네. 물론 그 20대 초반의 이야기니까 체력이 듣겠습니다. 그럼 뭐 네. 휴일이나 밤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쉬는 날은 집에서 이제 스티커 붙이고 간식 담고 있고 이랬습니다.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손은 움직여도 눈은 자유롭잖아요.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물론 저도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젊었고 제가 1억을 예. 모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와. 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아니 근데 26이 한두 살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젊었고 열심히 했다라고. 지금 26에 3억 모았다고 하니까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하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또 알뜰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도 사실 전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3억 모았다고 너 변했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어. 너 이제 50원짜리는 안 모은다며.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20대 중반이면 옷에도 좀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밖에 나갈 때 좀 예쁘게 잘 보이고 싶고. 저는 옷을 산 기억이 몇 년 전이에요. 예. 21살 때가 5년 전? 마지막입니다. 네. 5년 전에 옷을 처음 샀다고요? 마지막으로 산 거예요. 마지막. 지금 입고 있는 셔츠는요? 이것도 그때 산 겁니다. 혹시 유퀴즈 나갈 때 입었던 이 네. 옷이에요? 그 큰 방송 나가실 때는 이 셔츠를 입으시네요. 네. 저는 항상 중요한 자리에 나가면 이 고정적인 옷을 입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옷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남들 입는 옷 정도는 있습니다. 한 토탈 모든 옷, 뭐 외투까지 포함해서 한 40벌 정도 있습니다. 아니 외투까지 합쳐서 40벌. 네. 근데 마지막으로 산 게 5년 전. 네.
기본적으로 그냥 옷은 안 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애초에 옷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예. 그 옛날에 샀던 옷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 심지어 중학교 그 체육복 바지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중학교 체육복 바지요? 네, 집에서? 네. 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류 쪽은 예. 진짜 1년에 얼마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10년에 얼마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에 얼마? 네, 한 10년이면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쓰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밖에서 PD님도 다 웃고 계시는데 10년에 옷값이 3만 원에서 5만 원. 네. 확실히 1년에 식비가 25만 원이니까. 7533님이 저희 아들이 공무원 월급으로 7년 만에 3억을 저축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했고 아파트 청약을 계속 넣어도 되지를 않네요. 궁금한 건 미혼인데 어떻게 청약에 당첨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 질문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까? 사실 24살이고 저도 미혼이고 당시에. 네, 뭐 자식도 없어요. 이거 그러다 지금도 보니까 그렇고. 네. 점수가 사실 부족해서 일반 청약은 꿈도 못 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린 거는 특별 공급 청약이었습니다. 공. 네, 제가 당첨된 그 청약은 특별 공급 중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1인 가구라는 전형이 있었어요. 1인 가구 생애 최초. 네. 그래서 그냥 그 조건에 부합하게만 하면 뺑뺑이로 돌리는 거예요. 무작위 추첨을 하는 거예요. 추첨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운도 따랐고 딱 1인 가구 생애 최초로 공략을 했고 네, 보니까 59제곱미터. 네 맞아요. 본인에게 딱 필요한 정도로. 이야, 이것도 전략이네요. 네, 그래서 아직 나이가 젊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미혼이신 분들은 무조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결혼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신혼 부부 쪽으로도 계속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의 저자 짠테크로 유명한 곽지연 작가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손 들고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팔이 저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잠깐 1분 정도만 손 내리고 계셔도 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짠테크 곽지연 작가와 함께합니다. 26에 3억. 그러니까 22살에 1억이었던가요? 24살에 1억. 24살. 네. 24살에 1억 모아서 화제가 됐었고 지금 26인데 3억. 근데 4년 만에 1억 모았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1년 만에 1억을 더 모았습니다. 2년? 네, 2년 만에 1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이 됐다면서요. 네, 속도가 더 빨라져요. 사실 저도 이렇게 빨라질 줄 몰랐는데 예. 거의 한 1년 4개월, 6개월 만에 1억을 또 모았더라고요. 이른바 워런 버핏도 이야기하는 스노우볼 효과, 네. 눈덩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복리 효과처럼.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절약을 했고요. 그리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뭐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이직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절약 관련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라디오도 추천을 해주시고 아니면 방송, 강연을 추천을 해주세요. 물론 이게 뭐 1년에 따졌을 때 1,000만 원이 넘어간 적이 없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강연, 그리고 이번에 또 책도 썼고 네. 부수입도 올리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 햄스터 먹이 한 봉지에 뭐 몇십 원짜리를 붙였다면 이제는 이제 지식 산업으로 또 도약을 하고 있고 본인의 가치를 또 높이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좀 잘 갖다 붙입니다. 이게 선순환인 거죠. 사람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고 스노우볼 효과가 사실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다시 손 드셔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조금 더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까 그 소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태어나서 충동 구매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예? 물론 아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와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와플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맛있는데. 가끔 사 먹습니다. 사 먹기는 해요. 네. 다만 저의 그 한 달 생활비가 있을 땐 사 먹어요. 한 달 생활비는 40에서 60이라면서요. 네. 토탈. 네. 근데 그 안에서 돈이 남으면 사 먹습니다. 아니 그 안에서 또 남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남으면 네. 그걸로 한 2, 3천 원 네. 이렇게. 야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계속 대체제를 찾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제가 소비를 할 때 저만의 기준 3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우선은 첫 번째,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를 여쭤봅니다. 오. 우리 가끔 길 가다가 예쁘고 좀 귀엽게 생긴 거 입고 이러면 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감정을 아예 배제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갑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네, 나의 맞습니다. 결정이고.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지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 질문이 통과가 됐어요.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집에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의 경험담을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샐러드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채를 막 사가지고 소분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 통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매일 준비하다 보면 너무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밀프랩이라고 하죠.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싶은 건데 통이 없어서 예. 그럼 통을 사야 될까 하고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못해도 하나에 막 2,000원, 3,000원씩 하는 거예요. 아이고, 2만 원, 3만 원이 아니라 2천 원, 3천 원에 일단은 놀랐다. 네. 예. 근데 이게 한 개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분해야 되니까. 못해도 7개, 10개가 필요한데 네네네. 그럼 2, 3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온 집안 찬장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나온 게 제가 홈플러스 처음으로 가입하고 이용을 했다라는 이유로 락앤락 6개짜리를 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폐 용기. 네. 근데 사실 그게 예쁘지 않아가지고 처박아 놨었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써볼까 해서 한 2주 정도 써봤는데 뭐 디자인이 뭐 구린 거랑 상관없이 정말 잘 먹었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습니다. 밀폐만 잘 되면 되지.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매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을 다 뒤져봤는데 집에 대체 가능한 물건이 없다 하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뭐예요? 네. 세 번째는 이왕 살 거 괜찮은 거 사자입니다. 이게 무조건 비싼 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산으로 예시를 드리면 1,000원짜리 우산이 있고 10,000원짜리 우산이 있다고 네네네. 가정을 하면 보통은 1,000원짜리 우산을 많이 사시잖아요. 예. 근데 이 우산 같은 경우에는 금방 녹슬고 고장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를 샀다가 몇 주 안 돼서 10,000원짜리 우산을 또 사러 갑니다. 그럼 토탈 11,000원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저처럼 밀어나신 분들은 1,000원짜리 우산 한 4-5번 샀다가 10,000원짜리를 사시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를 없애자. 사실 이중 지출이 오히려 맞아요. 돈을 더 쓰는 지름길로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질문으로 저는 제 소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체제에 관한 거는 저희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랑 돈줄 상담소 시간에도 이야기 많이 하는 건데 야 이거를 체계적으로 갖고 있고 또 본인의 감성을 이성으로 누르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거 와. 이게 어디서 배운 겁니까? 배운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소비 절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자 이렇게 또 방송에도 출연을 하는 거고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극찬을 하고 계세요. 남태쿤 님이 너무너무 착실하고 예쁜 분이네요. 한국이 선진국일 때 태어나서도 불평불만만 많은 요즘 세대들이 좀 잘 듣고 깊이 새겼으면 좋겠네요. 라는 바람도 보내주셨고요. 근데 아까 김홍태 님을 비롯해서 돈 아끼려다가 좀 몸이 상할 것 같다.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 막 절약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 밥이랑 김치만 드시고 사냐 라면만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몸 상한다. 이렇게. 네.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런 앱테크 절약을 하면 할수록 음식은 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절약을 하면서도 뭐 스테이크 먹고 뭐 갈비 해 먹고 집에서 진짜 별의별 걸 다 해 먹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덜어두셔도 괜찮습니다. 1년에 25만 원 식비로 집에서 떡갈비도 먹던데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앱테크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앱테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 포인트 모아서 소비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소비 아닌 소비죠. 네. 영원 구매. 그 앱을 몇 가지나 쓰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진짜 셀 수 없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옛날이라고 하기엔 26입니다. 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예. 별의별 어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30개 이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딱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플 이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이게 땡땡 포인트라는 어플이거든요. 이 어플의 장점이 뭐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만보기, 뭐 출석 체크, 설문조사 이런 기본적인 앱테크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각종 앱테크 이벤트 소식을 이 어플 하나로 모아서 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포털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시간을 들여서 절약을 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네, 찾아가는 맞아요. 거네요. 옛날에는 정말 뭐 네이버에 검색해 가면서 찾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어플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시간도 절약됐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와. 4137님이 이분 만나는 분은 로또 맞은 거네요라고. 혹시 남자친구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6년째 잘 사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남자친구도 절약을 잘하는 분이에요? 아니요. 너무 일반인이신 분인데 이제 저를 계속 만났잖아요. 예. 저를 많은 부분이 좀 변하신 게 있어요. 뭐 가계부도 쓰시고 이제 자기도 소비를 아끼겠다고 한 달 생활비를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같이 이끌어가고 네. 있는 거네요. 근데 그럼 데이트할 때 비용이 좀 들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귀기 초반부터 데이트 통장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 데이트 통장 얘기 들어보니까 뭐 80만 원, 60만 원씩 모으신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2만 5천 원씩 총 5만 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요? 아니면 한 달에요. 한 달에 각 2만 5천 원씩 데이트 비용이 그럼 두 사람 합쳐서 한 달 5만 원이라고요? 네. 이게 또 어떻게 가능한가 싶으실 수 있는데 예. 우선은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집밥을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데이트하면 무조건 식당 가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이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쵸. 돌아가다 보니까 하루 만나는데 뭐 7, 8만 원 들어가시잖아요. 물론 저도 이전 연애가 그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사실은 데이트 통장을 하자고 했던 거였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집밥을 통해서 많이 아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보거나 이제 그런 것 대신에 요즘 날 좋으니까 공원 가서 배드민턴 치고 놀고 그리고 카페 가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고의 연애는 배드민턴. 네. 그리고 사실 데이트하다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외식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는 참지 않습니다. 저는 먹을 거 다 먹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전 네이버 체험단을 이용합니다. 블로그 같은 걸로. 네. 그래서 진짜 그 대전 지역에 있는 어지간한 음식들은 다 먹고 다녔습니다. 와, 거의 뭐 대전에서 저 곽지연이에요라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데이트도 그런 식으로 한다. 네. 한 달에 5만 원으로. 심지어 이렇게 모아도 저희는 돈이 남아서 지금 데이트 통장에 한 20 얼마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와,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서 그 데이트 통장이 지금 20여만 원이 모아져 네. 있고. 와, 대단하다. 진짜 죄송합니다. 대단하다는 말이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장수정 님도 젊은 분이 대단하네요라는 그런 반응이 정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님, 행복하다면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본인이 행복하면 된 겁니다. 그리고 통장을 열어보면 내가 그동안 진짜 잘해왔구나 느껴지죠. 네. 뿌듯하죠. 맞아요. 웃음이 나옵니다. 매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근데 얼굴이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합니다. 웃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웃는 표정.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아마 만나봤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모으느냐? 왜 그렇게까지 절약하느냐? 혹시 어떻게 답해 주세요?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화병이 생기신 거예요. 화병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기분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누군가를 폭행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화병이 생기고 나서 이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엄마는 가정주부, 아빠는 집안의 가장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나 오늘 회사 안 갈 거야 하면서 무단 결근을 한 3-4번씩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회사가 학교는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곳인데 그렇게 무단 결근을 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해고 통보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음. 저희 엄마랑 아빠랑 가서 무릎 꿇고 제발 봐달라고 이렇게 빌고 오신 적이 네,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한두 번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순간 이제 저희 집의 가정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많은 사고를 쳤거든요. 심지어 일용직에서 뭐 한 4일 정도 만난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 돈 빌려준다고 아이고야. 결혼 반지를 팔아가지고 어머. 돈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더 자식들을 힘드셨고. 네,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공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셨고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언니를 하늘로 결국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일상을 보내야 됐었고 그냥 학교를 가야 됐으면 학교를 가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느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의 곽지연 작가가 되기까지. 제가 여기서 말을 줄이는 이유는 제 방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이고 그래요? 듣다 보니까 지금 거의 50분이 훅 지나갔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야 작가 곽지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